세 번째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증명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리는 순서부터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우선 그 내접원을 이렇게 그립시다. 내접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접원을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그립시다.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그림 그리는 그 순서부터 잘 익혀두는 게 좋아요. 자, 삼각형 A, B, C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내접원의 중심무리가 보통 I라고 그러지만 이 경우에 O라고 합시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제 그 수선을 내려서 요 수선의 발을 여기를 D, 자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여기를 E, 여기를 F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내심의 그 성질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요 각이 같습니다. 동그라미 또 이렇게 하면 요 각이 같습니다. X, X. 또 이렇게 하면 요 각이 같죠? 세모.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유념하고 지나가야 될 사항은 동그라미 X 세모의 합은 90도가 됩니다. 자, 이걸 요 한기퉁에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길이가 이제 A예요. 이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입니다. 요 길이가 B. 여기 이제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요 길이가 C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L, 여기도 L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M. 그리고 여기도 M이죠. 왜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그건 두 접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N이라고 합시다. N. 약간 어지럽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은 우선 A는 M 플러스 N이에요. A는 M 플러스 N. 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L 플러스 N이죠. C는 L 플러스 M입니다. 자, 이제 이걸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직선을 겁니다. 이렇게 직선을 거서 요 길이가 요 AF랑 같게끔, 즉 요 길이가 L이 되게끔 요 H점을 잡아요. H점. 왜 하필이면 H입니까? 다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요 만나는 점, 요 점을 G, 그 다음에 이 점을 H, 요점 H,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가 이제 여기를 I라고 합시다. I. 지금 요 길이는 N이에요. 요 길이는 N.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I.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은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헤론의 정리를 증명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다운로드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증명할 수 있냐면은 삼각형 BCG하고 삼각형 AFO가 닮은 꼴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닮은 꼴이라는 걸 이렇게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닮은 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닮은 꼴. similar라는 뜻이에요. similar.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에서 이제 왜냐하면은
사각형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OBGC는 동일 원주상에 있으므로 여러분들 이 증명은 아주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동일 원주상에 있으므로. 왜냐하면 이게 각 BOG하고 각 BCG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원주상에 있으므로 각 OBC는 여기 지금 X예요. 그럼 이것이 각 OGC가 됩니다. OGC가 각 X가 돼요. OGC가 각 X가 됩니다. 또 각 OCB가 각 OGB. 이게 이제 세모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세모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세모가 90도니까 이므로 각 CBG는 동그라미가 돼요. 그죠? 따라서 이것이 각 FAO하고 같습니다. 자, 이러므로 삼각형 BCG하고 삼각형 AFO가 닮은 꼴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림을 여러분들 다운로드된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AF 대 OF는 동그라미에서 직각을 끼고 가다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직각을 끼고 가다가 꺾이니까 이거는 BC 대 CG가 되죠. BC 대 동그라미에서 AF 대 BC 대 CG가 됩니다. BC 대 CG. 그런데 그 AF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AF를 갖다 우리가 CH라고 넣습니다. 이거는 CH로 놓고 OF는 4자분의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OD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고 지나가야 될 자리예요. AF는 우리가 CH라고 놨고 OF는 OD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식에서 봅시다. 이 두 식에서 이렇게 내리고 해보면 따라서 BC 대 CH는 CG 대 OD가 돼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CG 대 OD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닮은 꼴이죠. CGI하고 ODI가 닮은 꼴이기 때문에 CG 대 OD라는 건 CI 대 DI가 됩니다. 이렇게. CI 대 DI가 돼요. 알겠습니까? CG 대 OD는 DI가 됩니다. 그럼 양변에다 우리가 그러니까 BC 대 CH인데 그러니까 CI 대 DI인데 CI 대 DI 요 양변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1을 합시다. 더하기 1 이렇게 더하기 1을 하면은 위에는 BC 플러스 CH고 밑에가 CH가 되죠. 자, 여기는 CI 더하기 DI 예? DI가 됩니다. 따라서 BC 더하기 CH는 BH가 되죠. 그러니까 BH 대 CH는 CI 더하기 DI니까 CD가 되죠. CD 대 DI.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증명의 상당 부분은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위쪽에다가 이제 이걸 다 했으면은
DH 대 CH는 CD 대 DI인데 여기에다가는 아래 위에다가 BH를 곱해줘요. 이렇게 BH를 곱해주고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다 BD를 곱해줍니다. 이런 게 책상에 책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뚜렷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요 아래를 보게 되면은 BD 곱하기 DI는 이게 잠깐만 그리겠어요. 여기가 B고 여기가 D고 여기가 I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가 O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입니다. 여기도 직각. 따라서 이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요것이 OD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식을 다 했으면 따라서 BH의 전체 제곱하고 CH, BH는 여기가 OD의 제곱에 CD, BD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BH하고 OD의 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되죠. CH, BH, CD, BD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왜 증명이 끝난 거냐면,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BH가 뭐냐. 요것이 L 플러스 M 플러스 N이에요. 요것이 뭐냐. 반지름. 내저분의 반지름입니다. 자, 여태 CH가 L이에요. CH가 L이고, BH는 마찬가지로 L 플러스 M 플러스 N입니다. 요것이. 그 다음에 CD가 N입니다. 이것이 N이에요. 그 다음에 BD가 M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듯이 여러분들이 A는 M 플러스 N이라고 했어요. B는 L 플러스 N이라고 했고 C는 L 플러스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아래 위로 더해버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건 뭡니까? 2배 L 플러스 M 플러스 N이죠. 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therefore L 플러스 M 플러스 N이라는 것이 바로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우리가 보통 이걸 S라고 쓰죠. 따라서 L이라는 것은 S-M 플러스 N이에요. M 플러스 N이니까 A죠. 그러니까 L은 S-A가 되고 M은 S-B가 되고 N은 S-C가 되죠. 따라서 요 위식은 자 이거 봅시다. 요 위식 전체를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요건 R 곱하기 S예요. 즉 요 식은 다시 쓰게 되면은 RS의 제곱은 S의 S-A의 S-B의 S-C 이런 꼴이 됩니다. 즉 삼각형의 면적 S는 루트 S, S-A, S-B, S-C.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증명법은 이 대단히 교묘하면서도 상당히 복잡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몇 번씩이라도 리와인드해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루틴 자체가 정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정교한 증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 증명이에요. 아주 대단한 어려운 수식 같은 거 동원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단순히 닮은 걸 3개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몇 번이고 다시 보세요. 자, 증명 4번째, 이 해론의 정리 증명 4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브라흐마 굽타, 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브라흐마 굽타의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 7세기경에 인도의 뭐 천문학자이나 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이 증명도
만만한 직면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생각합니다. 사각형이라는 거는 원에 내접할 수도 있지만 내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이런 사각형을 생각해요. 자, 원에 내접하는 이런 사각형 A, B, C, D에서 자, 이 길이를 우리가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브라흐마굽타의 정리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스몰 s를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면 이 이 사각형 전체 사각형 ABCD의 면적 S는 이렇게 된다 이거야. S는 루트 S-A, S-B, S-C, S-D다. 자, 이게 브라흐마굽타의 정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이 브라흐마굽타의 정리예요. 이 경우에 D 이꼬르 0이면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0이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경우에 D 이꼬르 0이면은 바로 헤론의 정리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헤론의 정리가 유도가 된다. 정리가 유도된다. 즉 헤론의 정리라는 것은 브라흐마굽타 정리의 부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브라흐마굽타의 정리를 이제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증명을 합시다. 증명. 자, 증명. 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 대각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놓읍시다.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놓고 요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은 이 각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양쪽에 그 코사인 제2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전체 삼각형 S라는 것은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라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CD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근데 이것은 2분의 1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를 묶어버리면은 AB 플러스 CD 형태가 나와요. 자, 에서 사인 세타를 ABCD로 나타내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된 그림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L제곱은 코사인체 2정리를 쓰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세타가 되죠. 또 삼각형 BCD에서 요 L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2배 CD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이 일치하죠. 이 두 식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여기 플러스가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는 C제곱 플러스 D제곱
플러스 2배 C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에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걸 갖다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식하고 이식에서 보면은 이 짝으로 넘겨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 다음 이 짝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넘기게 되냐면 2배의 AB 플러스 CD의 코사인 세타는, 자, 요거 넘어갑니다. 요거 넘어가면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렇게 돼요. 자, 됐습니까? Therefore,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상당히 어지럽죠. 2배의 AB 플러스 CD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코사인 세타가 이제 결국은 ABCD로 표시가 됐죠. 자, 이걸 이제 요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1번 요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래서 S제곱은 전체 이제 그 제곱은 4분의 1의 A, B, C, D의 제곱에 쌓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죠? 자, 요것은 4분의 1의 A, B 플러스 C, D의 제곱.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증명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우리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식에다가 요걸 대입합시다, 이제. 그러면, 자, 요걸 대입하면, 여기 A, B, C, D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분모로 들어가니까 다 사라지겠죠. 4분의 1에 한번 써봅시다. 제곱에, 자, 이제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할 뿐이죠.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C제곱, D제곱. 오버 2배 AB 플러스 CD. 요거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또. 그대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견 복잡하게 보이지만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버.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옆으로 써줘야 되지만 보기 쉽게 이제 아래 위로 써준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통분하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게 곱해져 있으니까 요거하고 사라지게 되죠. 이게 제곱이니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2가 있으니까 여기 곱하면 16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위로 올라가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16분의 1에 어떤 식이 나오냐 하면은 이거 통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A, B, C, D하고 더하기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플러스 D제곱. 자, 이게 이제 하나가 됐고 그 밑에가 어떻게 되냐면은 2배의 A, B, C, D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보면은 16분의 1에 자, 이 식을 보면은 요거하고 묶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묶이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위식은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의 제곱이 묶이고 요것이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C 마이너스 D의 제곱 형태가 나옵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CD가 요로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럽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우선 요거하고 요걸 하면은 C 플러스 D의 제곱 형태가 되고 요것이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형태가 되죠. 이렇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정교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그럼 16분의 1에 요건 더하기 빼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마이너스 D. 그 다음에는 빼기 A 플러스 B 빼기 C 플러스 D. 그 다음에는 C 플러스 D에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D에 빼기 A 더하기 B.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 쓰면 돼요. 우선 2를 넣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죠. 여긴 A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긴 B가 마이너스죠. 여긴 C가 마이너스죠. 자, 여긴 D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2를 4개로 나눠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건 2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자, 이런 형태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S라고 놓는 거기 때문에 스몰 S.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S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S 제곱이에요, 전체가. 이게 S 제곱입니다. Therefore 전체 면적은 루트 S-A, S-B, S-C, S-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명이 대단히 정교하고 상당히 복잡한 증명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보통 로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할 적에 학생들, 상당히 전국의 수재들, 학생들을 할 때 보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그 가장 중요한 장면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여주세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L 제곱이라는 일종의 매개 변수를 써서 이 L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L은 버려버리고 요거만 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아주 헤매요,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헤맵니다. 그래가지고 요 매개 변수를 버리고, 그러니까 L이라는 걸 버리고 요거에서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욕심 있는 학생들은 백지에다가 몇 번이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정도의 증명을 이렇게 많이 자꾸 해보시는 것이 자기 실력 향상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론의 정리에 관한 아주 4개의 상당히 그 아주 산뜻한 증명을 끝냈어요. 보면은 학생들 중에는 해론의 정리 증명을 한 개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물론 상당수 학생들은 하지만,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증명까지 해서 4개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또 자신감 생길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번이고 다시 리와인드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빅테리안 이삼각형의 면적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하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벡터나 미적분학 정도를 이제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약간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겠어요. 첫 번째, 내적에 의한 표시법이에요. 내적에 의한 표시법. 자, 이 내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선 내적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의 이 데피니션은, 이 내적은 inner product라는 말을 씁니다. inner product.
또는 이게 더트 프로덕트, 더트 프로덕트라는 말도 쓰고, 결과가 스칼라다 그래서 스케일러 프로덕트라는 말도 씁니다. 자, 이 데피니션은 이렇게 됩니다. 데피니션. 이 정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의는 이거예요. 두 벡터가 자, 이제 벡터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원점입니다. A 벡터의 좌표가 이제 A1, A2. B 벡터의 좌표가 B1, B2. 이렇게 있으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데피니션은 뭐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 이거는 이제 이 도트로 크게 찍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AI BI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는 뭐냐면은 X 좌표끼리의 곱 더하기 Y 좌표끼리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A1, B1 더하기 A2, B죠. 요것이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면 저런 데피니션 하에서 이 벡터의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는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이게 이제 벡터의 크기예요. B 벡터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이걸 B라고 나타내고, 이거는 이거죠. 입니다. 그러면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분명히 정의는 A1 플러스 이렇게 정의는 요거예요.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거는 AB 코사인 세타와 같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수학에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업적이에요, 이것이.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일단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 자, 이쪽에다 그림을 한번 더 그립시다. X, Y.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A 벡터예요. A 벡터 이게 A1, A2. 여기가 이제 B 벡터입니다. B 벡터는 B1, B2. 여기가 세타.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좌표축을 회전시켜 X축을 A 벡터에 일치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좌표축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좌표축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여기에 이제 X축을 만들고, 여기가 Y축이 같이 돌아가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자에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X 벡터는 요 라인상에 있는 거고, B 벡터는 A 벡터로 요 라인상에 있는 거고, B 벡터 이렇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XY 좌표계에서 A 벡터는 뭐로 표시가 되냐면 A 벡터의 크기에다 이렇게 되죠. B 벡터는 B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한 것이 X 좌표고, 자, 여기 봅시다. 이것이 X 좌표고, 이것이 Y 좌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에 의하여, 내적의 정의에 의하여, 따라서 내적의 정의에 의하여 A 벡터하고 B 벡터는 뭐라고 그랬죠? X 좌표끼리의 곱, Y 좌표끼리의 곱을 더하는 거니까 AB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됐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이용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가 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X, Y인데 삼각형 ABC가 A 벡터하고 이런 B 벡터로 이루어진 이제 여기 삼각형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A, 요게 B, 요게 C라고 생각하면은 요때 요걸 또 우리가 세타라 그럽시다. 요 세타라 그러면은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AB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S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의 A 제곱 B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죠. 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면은 4분의 1 A 제곱 B 제곱에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4분의 1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이게 이렇게 표시하면. 그죠? 이게 S입니다. 따라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한꺼번에 표시하면 S라는 것은 이건 2분의 루트를 시키면은 A제곱 B제곱 빼기 뭡니까? 요거는 AB의 내적이죠. 그 내적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삼각형의 면적을 벡터의 내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뭐 대단한 표시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표시법을 또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외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표시하는 이 법인데 이 과정은 이 고등학교 과정을 상당히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외적을 하기 전에 우선 행렬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행렬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합니다. determinant.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여기가 2, 3, 5, 7, 8, 마이너스 1, 7, 8, 마이너스 1, 4, 6, 9. 자, 요런 어떤 행렬식을 생각합시다. 요런 걸 우리 행렬식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요것은, 이거에다가 요거에 요렇게 뺀 거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요걸 정의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8, 9 빼기 마이너스 1, 6 더하기. 그 다음에는 요 3에 대해서는 얘를 이 짝으로 남겨요. 이렇게 남기면은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요렇게. 그러니까 3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4 빼기 7 곱하기 9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에 대해서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6 곱하기 7 빼기 8 곱하기 4.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에 8, 9, 72에다가 78이죠. 78 더하기 3에 마이너스에다가 63이니까 어떻게 돼요? 67이죠. 더하기 5에 6, 7에 42에서 32 빼니까 10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요걸 계산하면 이제 답이 요건 156, 요건 180에다 마이너스 204죠. 마이너스 201이네. 그 다음에 요건 더하기 50. 그러니까 200이니까 답은 6이 됩니다. 답은 5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행렬식이라는 건 이제 이런 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행렬식은 어떻게 나타내냐? 뭔지 몰라도 여기 i가 있고 여기 j가 있고 여기 k가 있다. 자, 여기 k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1, a2, a3 여기가 b1, b2,
B3다. 그러면 요건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I 요 삿갓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뜻하는지. 요거죠. A2 B3 마이너스 A3 B2 요걸 나타내는 거고, J에 대해서는 J 요 삿갓입니다. 여기 삿갓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얘를 이 짝으로 이렇게 당겨서 A1, B를 당겨가지고 요겁니다. 요렇게죠. 그러니까 A3, B1 빼기 A1, B3. 그럼 K에 대해서는 뭐냐? K 요 삿갓입니다. 그래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A1, B2 마이너스 A2, B1. 자, 요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행렬식이라는 것이 뭐다? 요것만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3차원 좌표를 생각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런 3차원 좌표. X, Y, Z라는 이런 3차원 좌표에서 X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걸 갖다 우리가 I 삿갓. 그러니까 X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건 뭘 뜻하냐면 이거는 1, 0, 0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X 방향의 X축의 단위 벡터라는 말을 써요. 단위 벡터라는 건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I에 이렇게 삭간 모양을 붙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J. 그래서 이제 J의 삭간 모양은 이거는 Y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이렇게 Y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K 삭갓을 붙이는 건 Z 방향의 단위 벡터.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쉽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X축의 단위 벡터, Y축의 단위 벡터, Z축의 단위 벡터. 자, 이거는 이게 효용성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이건 라틴어의 첫 글자라고 그랬어요. for example. 가령 어떤 벡터, 뭐 L 벡터가 있다. L 벡터가 가령 2, 3, 5다. 그러면은 2, 3, 5다. 이런 이제 벡터가 있다. 공간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요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 0, 0 더하기 0, 3, 0 더하기 0, 0, 5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표시되냐 하면은 2배의 I 플러스 3배의 J 플러스 5배의 K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단위 벡터의 개념하고 행렬식으로 어떻게 해? 행렬식이라는 게 어떤 표시다. 이런 걸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의 목적은 벡터의 그 외적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식이 뭐를 뜻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단위 벡터라는 게 뭐를 뜻하는 것보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과 이거 한 페이지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이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요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벡터의 외적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외적에 의해서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적에 의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아주 재미난 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외적의 정의로 들어갑시다. 자, 외적을 정의합시다. 이 외적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곱한다를 우리가 아우터 프로덕트라는 말을 써요. 지금 이 외적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표시법은 이제 또 크로스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요. 크로스 프로덕트. 결과가 이건 벡터가 된다 그래서 벡터 프로덕트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외적은
수학과 물리학의 그 모든 영역에 걸쳐서 대단히 그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잘 들으세요. 외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적은 일단 3차원 공간에서 정의해요. 일단 x, y, z라는 이런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A 벡터, B 벡터 이제 이렇게 벡터 있어요. A 벡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A 벡터는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떤 표시인지 알겠죠? A 벡터가 이제 이런 어떤 요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B 벡터도 마찬가지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각각의 A 벡터의 좌표를, 그러니까 요 A 벡터의 좌표를 A1, A2, A3 이렇게 놓고 B 벡터의 좌표를 B1, B2, B3라면은 이 외적이라는 건 이렇게 표시합니다.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행렬식으로 정의래요. 이 I는 X방의 단위 벡터고 J는 Y방의 단위 벡터고 K는 Z방의 단위 벡터고 A1, A2, A3 B1, B2, B3 자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표시법은 이제 이 표시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표시법을 쓰는데 X방향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X방향은 요거죠. A2, B3 빼기 A3, B2다. Y방향은 이거다 이게. Y방향은 자 요거를 여기로 넘긴다 그랬어요. Y방향. 그래가지고 A1, B1 해가지고 요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A3, B1 빼기 A1, B3다. 그 다음에 Z방향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A1, B2 빼기 A2, B1. 자, 이렇게 이제 정의예요. 요것은 이제 데피니션입니다, 이게. 요것은 데피니션입니다. 데피니션. 디파인 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사항이에요, 정의.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자, 이거 봅시다. 외적은 표시 이렇게 하는데, 이 결과는 벡터이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결과는 벡터이다. 벡터라는 말의 뜻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한꺼번에 생각하는 양이 벡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크기하고 방향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A 벡터 곱하기 B 벡터라는 이 새로운 벡터의 크기는, 즉, 잘 보세요.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절대값 쓰는 거죠. 이 크기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각도가 세타라는 요거예요. 또 방향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항상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요 크기는 이렇고 방향. 그럼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방향은 A 벡터에서 B 벡터로 시계 나사를 A 벡터에서 B 벡터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진행 방향이다. 자,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림 상황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이 벡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요것이.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 이게 대학생들도 대학교 초학년 1학년들은 이거 몰라가지고 아주 헤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A 벡터, B 벡터의 크기는 항상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크기는 요거고 방향은 오른나사를 때 지는 모양이다. 자, 이걸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증명을 하겠어요. 자, 그럼 요걸 증명합시다. 자, 여기 봅시다. 증명. 자, 이제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다시. X, Y, Z를 그리고 여기 이제 A 벡터입니다. 자, A 벡터 아시겠죠? 이게 B 벡터예요. 그러면 여기 A1, A2, A3 이거는 B1, B2, B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각이 세타입니다. 이걸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좌표축을 회전시켜. 원점을 중심으로 좌표축을 회전시켜. X축을 A 벡터에 일치시키고 A 벡터와 B 벡터로 이루어지는 평면에 X축과의 XY 평면을 일치시킨다 이거예요. 일치시킨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위에 그림에서 봅시다.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요걸 이렇게 이제 X축을 회전시켜요. X축을 회전시켜가지고 여기 A 벡터 쪽에 X축을 이렇게 라지 X축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 Y축은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Y축. 그러니까 이 평면하고 A 벡터, B 벡터로 그 만들어진 평면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Z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A 벡터는 X축상에 존재하게 되고 B 벡터는 크기가 요게 X 방향 크기고 요게 Y 방향 크기고 Z 방향 크기는 없어지게 돼요. 따라서 A 벡터는 새로운 그 좌표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 방향 크기는 요거고 Y 방향, Z 방향은 없게 돼요. B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B 벡터는 요게 B 벡터의 크기인데 그거의 코사인이 X 방향이고 Y 방향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B 벡터는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외적의 정의에 의하여 여러분들 여기 몇 번이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외적의 정의에 의하여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잘 보세요. 자, 이제 새로운 라지 XY 좌표축에서의 X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합시다. 또 Y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놓고 Z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새로운 좌표축에서 좌표가 A, 제로, 여기는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제로.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자, 외적의 정의에 의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니까 값이 없어요. 또 요거에 대해서는 얘를 이 짝으로 남겨가지고 요거니까 또 값이 없어요. K에 대해서는 요거에서 요거니까 이 결과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요거에
AB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AB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 얘기를 우리가 좌표 표시로 나타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제로 AB 사인 세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몇 번이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게 결론인데 요거는 이 위의 식으로 다 봅시다. 이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은 자, 그림에서 보면은 그 A 벡터 곱하기 B 벡터를 했더니 크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크기는 AB 사인 세타가 되면서 방향이 Z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크기는 AB 사인 세타니까 크기라는 것은 즉 이 A 벡터하고 B 벡터로 이루어지는 이 사변형의 넓이가 되면서 넓이가 만일에 5가 나왔다 그러면 크기는 Z 방향이 되면서 이 크기는 이 Z 방향이 되면서 A 곱하기 B 벡터인데 크기는 Z 방향이 되면서 방향은 Z 방향이 되면서 크기는 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A 쪽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다 보면 이렇게 오른나사 법칙 A 쪽에서 B 쪽을 틀다 보면 이 방향이 A 곱하기 B 벡터의 방향이 되면서 그 크기는 A 벡터하고 B 벡터로 이루어지는 이 면적 이 면적이 바로 이 크기가 된다 이게. 아니 어떻게 면적하고 길이가 같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면적이 가령 5가 나왔다 그러면 길이가 5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뭐 센티미터 제곱하고 센티미터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면적이 5가 나왔다면 길이가 5가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지금 현재 이 외적에 관한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수십 번이라도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리학과 수학, 자연과학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자 성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면적도 구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보면 이제 희한한 어떤 그 도형의 최적, 부피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몇 번이고 다시 리와인드해서 다시 본 다음에 요 다음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거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을 보세요. 자, 이제 외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상당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봅시다. 지금 일단 임의의 어떤 원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합시다.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합시다. 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은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요걸 A, 요걸 이제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합시다. 이 면적은 요런 평행사변형 ABCD의 절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S는 이 삼각형 ABC의 면적입니다. 삼각형 ABC의 면적은 분명히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때 AB라는 건 이 벡터의 크기니까 이 길이는 그냥 스몰, 이거 벡터 표시 없이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것을 갖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요건 분명히 뭡니까? 2분의 1의 요것이 뭐냐면은 A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새로운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닌데 뭐 자꾸 이렇게 이 설명을 복잡하게 쓸까? 자,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봤을 때 이게 강력하다는 거는 이제 파워풀한 겁니다. 요걸 이제 이해하실 텐데 잘 보세요. X, Y, Z. 자, 이런 공간성에 우리가 어떤 세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에 1에 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라는 점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B라는 점이 있습니다.
B라는 점은 이제 3의 마이너스 1에 3의 2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근데 요쪽에 이제 C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C를 마이너스 1에 4의 3이다.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지는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때 면적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칩시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외적이 아니면 상당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외적으로 하면 아주 대단히 이게 아주 단순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풀이. 자, 봅시다. 근데 이런 건 이렇게 합니다. 항상 벡터는 원점에서 나간 요 벡터를 우리가 A 벡터, 요걸 B 벡터. 자, 요걸 이제 C 벡터로 봅니다. 그러면 A 벡터는 즉 이게 OA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OA 벡터는 지금 좌표 표시로 하면 마이너스 2, 1, 5예요. 또 B 벡터는 즉 OB 벡터는 뭡니까? 3, 2, 마이너스 1이에요. 또 C 벡터는 OC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4, 3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봅시다. 지금 삼각형이 A, B, C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벡터, B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이 새로운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B를 중심으로 나가는 이 새로운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벡터를 생각해서 요걸 P 벡터, 요걸 Q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걸 세타라 그러면은 P 벡터와 Q 벡터로 이루어지는 요 면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면적이라는 것은 면적 S는 분명히 2분의 1의 P 벡터와 Q 벡터에 이루어지는 외적의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P 벡터, Q 벡터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P 벡터라는 건 뭡니까? P 벡터라는 것은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예요. 이 벡터는 항상 끝점에서 처음 점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뭡니까? OC 벡터 마이너스 1, 4, 3 빼기 OB 벡터 3, 2, 마이너스 1이죠. 는 얼마입니까?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4. 4에서 1을 빼니까 2. 3에서 1 더하니까 4.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P 벡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Q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Q 벡터는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OA 벡터. 마이너스 2, 1, 5 빼기 5B 벡터 3, 2, 마이너스 1이죠. 얼마입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5 1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1 5에서 빼니까 6 이렇게 됩니까? 따라서 therefore P 벡터 곱하기 Q 벡터라는 것은 자 I, J, K에 자 P 벡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2에 4. Q 벡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죠. 자,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자, 요거는 X성분이에요. X성분 요거죠. 2, 6에 12 빼기 4예요. 12 빼기 4. 요게 이제 X성분이고. 자, Y성분은 요걸 요짝으로 옮기면은, 이거에서 이거죠. 마이너스 20 빼기니까 더하기 24. 이게 Y성분이고. Z성분 요겁니다. 이거 플러스 4죠. 빼기 이렇게 됩니다. 됐죠? I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니까 12에서 빼기 4니까 더하기고. J는 요걸 남겨가지고.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0에서 빼기니까 플러스 24고. K는 요렇게 하니까 4 빼기 10인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16, 4, 14.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벡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P 벡터 곱하기 Q 벡터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루트 16제곱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4제곱이에요. 자, 이거 아시겠죠? 그럼 16, 이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6, 15의 제곱이 220이니까 이게 256이죠. 256에다 16에다 196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 그러니까 456에서 452. 452니까는 468이네요. 그것도. 468.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190이니까 일단 200을 더해요. 그럼 456이죠. 거기서 4를 빼요. 그럼 452죠. 그러니까 450이니까 468 이렇게 됩니다. 뭐 2 다음에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루트 117인가요? 117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삼각형의 면적은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답은 루트 117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짝 그림에서 한번 이 짝을 한번 가봅시다. 지금 공간상에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루트 117이 나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일에 외적을 모른다면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씩이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몇 번씩이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벡터로 표시되는, 자, 요쪽을 봅시다. 요렇게 벡터로 표시되는 삼각형의 면적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또 다른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약간 어려운 과정이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조금 신기한 현상이니까 조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삼각형의 면적에서 이 벡터로 표시한 것이 세 가지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하나는 내적, 하나 지금 외적인데, 외적에서 두 개로 표시가 돼요. 자, 봅시다. 지금 X, Y, Z인데, 지금 이런 이제 어떤 삼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A, B, C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요 벡터를 A 벡터, 요 벡터를 B 벡터, 자, 요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벡터는, 요 벡터는 A-B 벡터입니다. 항상 이 벡터는 나중점에서 처음점을 빼면 돼요. 그럼 요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C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따라서 면적 S라는 것은 2분의 1에 A-B 벡터라는 새로운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곱해서 얻어지는 그 새로운 벡터의 절대값이에요. 자, 이것이 면적입니다. 자, 이거 알겠습니까? 자, 이거 알겠습니까? 그럼 요걸 갖다 이제 한번 풀어주겠어요. 요거 풀어주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 요걸 증명하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펼치는데, 자, A-B에다가 C-B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요거는 각각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엄밀한 증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해도 돼요. 그럼 A 곱하기 C,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은 빼기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B 곱하기 C, 그 다음에 요거 하면 플러스 B 곱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B 곱하기 B를 하면 이게 0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이므로 세타가 사인 세타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A 벡터하고 B 벡터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돼요. 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왜냐면은 A 벡터, 여기 봅시다. A 벡터하고 여기가 B 벡터가 있으면은 요걸 세타라 그러면은 방향이, 요 짝 방향이 이제 곱하기 방향이 나는데, 만일에 이게 반대 방향이 되면 이런 식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니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밑에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A 곱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B 곱하기 C에다가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C 곱하기 A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의 절대값, 따라서 이거의 절대값을 취하는 거니까, 따라서 S는 2분의 1에,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 B 곱하기 C, C 곱하기 A. 자,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삼각형의 면적 공식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상당수의 어떤 학생들도 모르는 거 책 같은데 거의 잘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그 면적 공식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면적 공식. 새로운 형태의 면적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삼각형의 면적 공식을 10개를 했어요. 자, 삼각형의 면적 공식 10개를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봅시다. 맨 첫 번째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두 번째는 그거에다가 H를 사인으로 바꾼 거죠. AB sin C다. 이렇게. 세 번째는 여기다가 사인 공식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4R분의 ABC다. 네 번째는 요걸 갖다가 이제 각도로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sin A, sin B, sin C다. 다섯 번째는 그 내저번에 이제 반지름을 한 거고, 여섯 번째는 헤론의 공식을 쓴 거예요. 이 헤론의 공식 증명법 4개를 해드렸어요. 일곱 번째는 그 방저번의 그 반지름들 이용하는 겁니다. RA, RB, RC. 여덟 번째는 그 벡터의 그 내적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A제곱, B제곱에서 AB의 제곱. 이거 했죠. 아홉 번째는 우리가 조금 아까 했듯이 S는 2분의 1의 P 곱하기 Q. 이런 방법을 썼죠. 열 번째는 지금 공간상의 세 개의 벡터로 표시가 될 때는 자,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들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상당수의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알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다음번은 상당히 어지럽죠.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요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요 부분이 요거 자체를 증명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따로 우리가 내심하고 방심 강좌상에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심하고 방심에 이제 그 벡터 표시까지 이제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벡터로 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위에 봅시다.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 단순히 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그 아주 단순성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는 이런 면적 공식들이 나와요. 이런 통일성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 교육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통일된 어떤 지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하는 데서 상당히 그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만일에 이게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보세요. 자기 자신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